안녕하세요. 이제 5월 7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책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만들 콘텐츠는 제가 책을 어떻게 쓰게 됐으며 목차는 어떻게 이렇게 구성하게 됐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일장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 조금 밑으로 쓸게요. 네. 개인의 삶과 사회를 황폐화하는 병. 잘 보이시죠? 이 컨텐츠를 지금 이렇게 이제 쓰면서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예전에 생방송 경험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개 컨텐츠는 제가 이런 식으로 종이에 쓰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은 개인의 삶과 사회를 황폐화하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런 전염병 겪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병들은 조금 국소적이고 어떤 지역적인 그런 로컬에서 말하자면 그 범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로컬에서 일어난 전염병이라 크게 뭐 피해를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코로나에 비해서. 근데 이제 팬데믹이었잖아요.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감염병이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게도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이제 백신을 개발해서 쓰다가 백신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런 경험이 우리 기억 속에는 어떤 그 상처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책 뇌를 비워라는 물론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어떤 뭐 예방 지침서 같은 성격으로 쓴 것인데 그 이전 뭐 치매 외에라도 어떤 병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이렇게 이제 힘들게 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달았고 그 안의 내용은 이제 근대 이전에는 어떤 병이 인류를 괴롭혔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천연두가 그 남미에 전해졌을 때 싸우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서 싸울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천연두로 인해서 그 잉카 제국이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인을 위협하는 질병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좌식 생활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만성병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병들을 고질병을 죽을 때까지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그 좌식 생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의 몸의 변화들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런 치매 환자들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오래 살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왜 증가하는가 알아보고 치매가
그러면 이제 그 개인으로 봐서는 자신의 기억이 지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뭐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요양 안에서 사시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고요. 2장에서는 잘 안 나오네요. 2장. 치매는 어떤 병인가? 치매는 어떤 병인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고대 이제 동서양을 통틀어 치매를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를 했는지 알아보는 그 장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치매를 어떤 병으로 보았을까? 고대 동양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인식했을까? 현대 서양 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나?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나? 하는 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치매의 종류와 3장 치매의 종류와 병증 특징. 글씨가 연습할 땐 괜찮았는데 글씨가 이쁘게 나오진 않죠. 치매 뭐 종류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알츠하이머 치매 뭐 그게 다가 아니야? 네,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60-70% 되기 때문에 뭐 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크게 봐서는 가약성 치매, 비가약성 치매로 또 나눌 수 있고, 가약성 치매에서도 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비가역적인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전두 측두엽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치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병증의 특징도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그 밑에 절이 가역적 치매, 가성 치매는 뭐지? 비가역적 치매, 돌이킬 수 없는 치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겠는데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별 특징. 생각보다 글씨가 이쁘게 안 나오네요. 제가 이런 긴 컨텐츠를 처음 찍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장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별 특징으로 이제 그 진단의 기준이 되는 뭐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초기 치매라든지 뭐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런 이제 GDS라든지 CDR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치매를 진단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계별 특징과 임상 진단 기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5번째는 5장. 갈수록 이상해지는데요. 치매의 최신 진단 기준과 자가 진단. 2024년 미국의 알츠하이머 학회에서는 새로운 이제 치매 진단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하는 또 새로운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바이오마커가 치매라고 하면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제 책에도 썼지만, 좀, 뭐랄까, 이제 그 진단을 받는 거에 있어서 뭐 미리 알아서 좋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멀쩡한데 치매라고 해서 충격 먹고 더 나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의 판단이 좀 달라지겠지만, 여하간 저는 좀, 미리부터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자가 진단 그 설문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체크를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뭐 인지 기능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 6장은 치매는 예방할 수 있나? 치매가 한번 생기면 돌이키기가 힘들죠. 뭐, 이제 진행을 늦춰주는, 뭐, 약들이 예전부터 뭐, 콜린에스테레이즈, 뭐, 계통의 약도 있고, 뭐, 레캔비 같은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후자의 경우에는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한 번 또 치매가 생기면, 이제, 속도를 늦출 뿐이지, 그러니까 얼만큼 효과적으로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치매는 일단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하자. 치매 예방 일반 수치,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5가지 예방 원칙을 육정에서는 쓰고 있고요. 7장 한의학적 치매 예방. 7장은 이제 한의학적 치매 예방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제가 말할 에센스를 정을 축적해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틀어 말하고 싶은 에센스 테라피라는 그런 내용을 동의보감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이라는 것에 관해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 동양의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은 오래된 미래 건강의 길을 밝히다. 허주는 도학자, 내 몸으로 나를 치료하다. 하늘과 땅의 기운을 먹어 뇌를 채우다. 한 가지만 먹어서 질병이 예방될까? 당신이 궁금한 한의학의 치매 치료 라는 내용으로 7장을 구성하고 있고요. 8장은 볼락말락하네요. 8장 조심해서 써야겠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아이고, 글씨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새로운 시각. 에센스 테라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에센스 테라피라는 8장 안에는 뇌에도 하수도가 있다고,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글림프 시스템과 수면, 그리고 치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고, 뇌와 신장에서 작용한다고 장수 단백질이라고 하는 클로토 단백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몸을 지탱하는 각종 호르몬과 텔로미어,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 에센스 테라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저의 에센스 테라피라는 내용,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에센스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책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뻔한 이야기,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가리고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생각해 보면 이제 옛날 그 학력고사, 물론 요즘 다 수능이죠. 근데 학력고사 수석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교과서를 위주로 열심히 했다고 막 나오죠. 사실 이 책이란 것들의 내용이 또 다 그런 겁니다. 교과서를 위주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 컨텐츠는 제 책 뇌를 비워라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챕터별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제 챕터별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